사실은 대비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건 재난과 같은 사고 아닌가요?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는 넘어질 준비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은 또 어떻게 사랑에 온 삶을 내어줄 수 있지? 나는 또 왜 풍덩 빠져들겠다고 뛰었지? 웹툰인스타 352와 흔하고 널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거 그거다. 뭐? 창사 이래 처음 뭐 이런 거.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네요. 웹툰이스타 창사 몇 년째죠? 11년째입니다. 와, 창사가 맞나 근데? 사까진 아니지만 창방, 창방. 첫방. 정말 11년이 된 게 제가 11년 전 저희가 아니구나. 갑자기 여기서 슬퍼지네. 이제 혼자만 남은 11년 전 오늘쯤에 첫 와우. 번째 대본이 나와서 와우. 그걸 가지고 1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올라간 게 7월 14일이거든요. 그래요? 네. 우와. 그 11년 전이야 벌써. 와. 근데 그렇게 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저희가 352화면은 1년이 52주잖아요? 네, 많이 쉰 거죠. 그러면은 한 대충 그래도 7년 정도는 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할 작품. 네. 오늘 리뷰할 작품 정말 뜻깊은 작품입니다. 네. 왜 뜻깊죠? 재민님. 이분한테 저한테 DM이 2번 왔었어요. 누구길래? 2022년 7월 4일에 이것도 2년 전이야 벌써. 그래요? 지금 빠르다. 2년 전에 왔었는데 뭐라고 왔었냐면 혹시 요즘에도 방청이 가능하냐 와서 들어보고 싶다. 야. 근데 이때 앙팡의 사정으로 방송을 쉬고 있을 때였어. 앙팡님.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앙팡이 곧 복귀할 예정이라 그때 방청이 가능할 것 같다. 이 거짓말쟁이. 거짓말했다.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앙팡은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제가 복귀 날이 잡히면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복귀 날이 지금까지 안 잡히고 있을 줄은 나도 몰랐지. 물론 앙팡이 바빠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저한테 한 번 더 지난달에 한 번 더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연락 끊겼는데 네. 또 굴하지 않고 네. 또 다시 뭐라고 보여줬냐. 연재 중인 웹툰 하나 추천드려도 될까 싶어서 바로 제가 직접 그린 와우. 당시에 다음 주면 완결되는 작은 만화가 하나 있다. 와우. 장르 웹툰이고 로맨스의 백합 요소지만 여기 다음이 중요합니다. 웹툰 일을 중학생 때부터 듣고 자란 제가 그린 거라. 중학생 때부터 웹툰이스타를 들었다. 근데 웹툰 작가가 됐어 이제. 진짜. 근데 11년이면은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다. 그쵸.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3학년, 4학년이구나. 와. 무섭다. 네, 무섭네요, 시간이. 근데 그래서 이분한테 이 작품을 말씀해달라. 첫 번째 DM에는 작품명이 없었어요. 말씀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당연히 나도 너무 좋으니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말씀을 해주신 게 포스타입 오리지널에서 메인으로 연재 중인 흔하고 널린이라는 작품이다. 리디북스, 네이버, 봄툰에서도 서비스 중이니 편한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봐야지. 이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우리한테 들어주신 시간이 있는데 그니까. 내가 웹툰을 봐야 되겠어? 안 봐야 되겠어? 라고 이제 말하는 제가 밖에서 보이죠 이렇게. 나에게 꾸짖는 내가 보여. 당장 봐. 그래서 저는 2개 플랫폼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와. 저희 오늘 모아서 보니까 그 3명이서 각자 다른 플랫폼에서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산이 가장 잘 되는 플랫폼을 저한테 DM을 알려주신다면 거기는 소장을 하겠다. 농담이고요. 일단 포스트잇 아닐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1차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흔하고 널린이라는 작품을 저희 청취자였던 분이 만화가를 꿈꾸시던 웹툰이스타를 듣던 분이 데뷔를 했다는데 그니까. 이건 봐야죠. 봤단 말이에요? 개잘하는 거야. 그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고 생각을 하다가 역시
인풋이 중요하다. 세미님의 말씀입니다. 인풋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시면은 대사들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쓴다고 써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필시 많은 교양을 탐독하고 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이다는 생각을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재민님이 역시 양질의 콘텐츠 웹툰이스타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인풋을 웹툰이스타가 한 것이다라는 깔때기를 작가님 안 보시는 데서 혼자 씌웠다. 하지만 들으실 이제 곳에서 이실직고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만약에 작품이 재미가 없었으면 네, 잘 봤습니다라고 하고 끝났을 거야. 근데 그쵸. 이건 보자마자 세민님이 갑자기 어느 날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발대해서 제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보고 왔는데 리뷰 하시죠. 그럼 가시죠. 가시죠. 이건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결이 지금은 나 있는 작품이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출근길. 그래서 사실 뭐 출근길이 아니어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딘가 가는 루틴이 있는 분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혹시 두 분은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 있죠. 저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어딘가 가면은 그러니까 계속 마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 같은 키링. 저는 요즘 아침에 그런 생각 많이 본 키링, 봤던 가방 이런 생각. 요즘 그런 거 있어요. 야구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KT 위즈. 저는 그거 있었어요. 재작년에 가면 라이더? 아니요. 판교로 출근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출근할 때 가는 길에 동창을 계속 만났어요. 그 비슷한 시간대에 항상 그 친구도 건너가고 있었고 저도 건너가고 있었는데 저는 알아봤는데 그 친구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못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약간 그런 애매한 사이, 서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아는 사이는 아닌 이 사이를 소재로 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선 그걸 음소거 동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음소거 동지였던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는.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저희가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완결 후기가 올라온 따끈따끈한 완결작이고요. 이것만 기다렸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총 46화로 완결이 됐어요. 근데 작가님이 개인 연재하던 포스타입 오리지널이 작품이고요. 그리고 비독점작이라서 리디, 네이버 시리즈, 봄툰 등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완결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완결 났으니까 천천히 봐도 되는 거냐? 지금부터 보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외전을 연재하십니다. 소리 질러! 심지어 날짜를 박았어. 7월 며칠 21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쯤부터. 그쯤이다. 7월 말부터.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천천히 이제 한 하루에 5회씩 보시면 딱 그때쯤 이제 할 거다. 몰아봐야지 뭘 하루에 5회씩 봐요. 감질나게 보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바쁜 현대 사회에서 바쁘다 바빠 현대사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못 멈추실 거예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소거 동지였던 두 사람 거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음소거 동지 누굽니까?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정현이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게 성이 정씨고요. 이름이 현이에요. 이분은 이제 27살로 고인물업계 T사의 4년차 마케팅 대리로 일하고 있고요. 근데 좀 이분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 뭔가 묘하게 눈에 이제 초점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계속 어떻게 살면 좋지? 라면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냥 진짜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정도로 막 삶에 대해서 뭔가 뚜렷하게 뭐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마케팅 팀이면 두 가지로 확실히 나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 마케팅을 하는 동료들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완전 두 가지로 나뉘어. 어떻게죠? 불타올라서 일하다가 그 스위치 꺼지면 이렇게 그 직장인 모드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켜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프로젝트마다 달라지는 친구.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눈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적당히 들어간 친구들. 마케팅이 뭔지 모르고 그냥 적당히 대외 활동한 거 있는데 그걸로 들어간 친구들. 이 되게 처음에 되게 힘들어하고 그 친구들이 한 4년차 됐는데 적성에 맞는 코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때 갑자기 불붙어. 그게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집에 안 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현희 씨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아직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작품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마케팅 팀이 그렇게 중요한 팀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고인물 업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도를 위한 뭐 이런 거보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알리는 정도의 마케팅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큰 힘을 실어서 그쵸? 뭔가 되진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신생업계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뭔가 야망이라기보다는 안정형 사람을 그냥 마케팅 하던 일 뽑았겠지. 계속하고 그렇죠. 난 오늘도 출근하고 음. 지하철 타고 음. 또 봤던 사람 보이고 약간 그쵸.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정현희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흑발에 좀 말수가 없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겉으로 보면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느낌을 살짝 풍기는데 옛날 말로 도회적 그쵸. 이미지. 그쵸. 약간 그런데 음. 근데 또 약간 남자들한테는 좀 칼 같은 면이 있는데 특히 여자들 그리고 뭔가 자기보다 약간 좀 더 작고 어린 여자들에게 좀 더 이렇게 은근 무른 면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요즘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 이러고 연애 상담을 하니까 친구가 너가 전부를 내주게 될까 봐 걱정돼.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기서 남자면 걱정 안 하는데 네가 여자를 만나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말을 듣죠. 그렇죠. 그리고 후반부에 과거 얘기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되게 화려한 과거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큰 상처를 받고 지금의 평범한 삶을 찾아서 돌아오는 사람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생존하고 있는 현희 씨, 정현이에게 직진해서 돌진하는 작은 폭주기관차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인가요? 최아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정현이의 음소거 동지였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이제 현이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근데 갑자기 안 보여서. 그러니까요. 그걸 계기로 이제 현이와 친해지게 된 아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인물도 그 계기 외에 다른 이유가 또 있겠죠. 물론 이거는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전부터 현이한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가 좀 뭐라고 해야지 강아지처럼 이렇게 쫄랑쫄랑 간다고 해야 될까요? 아람이는 계속 약간 현이를 보면서 아무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약간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약간 기회를 노리고 있던 와중에 일부러 부딪힌 것 같진 않은데 맞아요. 이 부딪힌 것을 계기 삼아서 이 기회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해봐야지 이러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느낌이죠. 직진하는 게 그러니까 테트리스로 치면 빨간색 짝대기만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4개짜리. 네. 착. 어떻게 사람이 이러지? 욕망의 화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데 언제 에너지가 넘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통의 평균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람 씨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평소에는 에너지 레벨이 되게 낮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자기가 직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정현이라는 타겟이 나타났을 때 그때 갑자기 에너지 레벨이 무한대로 솟구치어 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그림체도 달라집니다. 진짜 이게 뭐 직장 동료한테 행하는 행동이랑 정현이한테 행하는 행동은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현이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 이 여자 지금 나 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티나게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죠. 그렇죠. 이게 사회생활용 밝음이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하는 솔톤으로 말하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 아, 진짜요? 하는 밝음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배우게 돼요. 그 사회생활용 회사생활 톤. 그렇죠. 이 밝음과는 질적으로 달라. 아예 다른 밝음이야. 다고 현이가 느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는 약간 그 아직 때묻지 않은 사회 초년생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그쵸. 밝음이다. 그러니까 진짜요라는 말도 진짜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와 진짜요? 라고 말하는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찌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 내 진짜 당신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라는 진짜요가 가능한 건 사회 초년생뿐이다 라고 27에 썩은 정현이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어린 사람일 것이다. 내가 보호해줘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현이 씨는 27이라 그랬잖아요. 네. 최아람 씨는 30입니다. 무려 3살 연상. 네, 30을 이제 목돈에 둔 것도 아니야. 이미 30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언니야라는 걸 되게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 과시가 잘 안 되죠. 계속 약간 언니라고 부르란 말이야. 약간 그렇죠. 그리고 아람 씨는 잘 넘어져요. 맞아요. 물리적으로 잘 넘어집니다. 이게 약간 제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포인트거든요. 약간 그 일본 만화로 따지면 도지코. 네, 그게 또 막 그런 모해한 느낌은 또 아니긴 한데. 제가 이런 캐릭터를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아람 씨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모해화되지 않았어. 제가 그 모해화된 시선을 못 견디는 거였더라고요. 아람 씨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못 견디시는 분들이라도 잘 볼 수 있다. 아람 씨는 그런 분이다. 근데 잘 넘어지는 대신 잘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회복도 빨라요. 그러면 강한 사람이냐? 이게 또 처음에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모두 다 그랬을걸?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캔디형 캐릭터. 근데 또 뭔가 약간 캔디형 캐릭터라고 하니까 되게 납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쉽게 이해시키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캐릭터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맞아요. 그리고 내면의 어둠과 상처를 깊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럼요. 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는 웹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로 얘기를 좀 할 사람이 있다면 아람이의 언니 히람 씨가 있어요. 그리고 현이의 대학 선배이자 아람의 회사 선배이자 아람 언니 히람의 친구인 김승아 씨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냥 승아 씨라고 외우시면 돼요. 되게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는 사관 같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도 되게 약간 툭툭 던지는데 뼈가 있는 말들 촥촥촥 던지는. 속서에 갑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중간중간 나와서 모두를 연결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말을 옮기지? 싶은 말을 옮겨야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이니시에이터입니다. 한국인으로 치면 아니시발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대나 아니 시발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아니 근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시발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직접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확 와닿네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감초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동생 현수라든지. 그리고 감초가 달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오래 씹으면 써요. 그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직접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감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흔하고 널린이라는 작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웹툰이스타에서 대놓고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원래 대본에는 대놓고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썼는데 님은 이미 대놓고 여러 번 말하셨어요 라고 해서 정정합니다. 대놓고 여러 번 말했는데 저는 로맨스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정 만화를 그러니까 삼국지는 피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피해진 거라고 하면 순정 만화는 피했습니다. 네, 피해 다녔고요. 소년 만화만 열심히 봤습니다. 저는 뭔가 그 로맨스라고 했을 때 정형화된 뭔가 단계를 밟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뭔가 처음 만남에 약간 첫눈에 반하고 막 둘이 어떻게 투닥투닥 하다가 점점 마음이 가까워지고 뭐뭐쿤 약간 이러면서 심쿵하고 설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이게 왜 재밌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로맨스 장르를 선택해서 먼저 보지 않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뭔가 둘만의 연애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그리는 작품들은 좀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맨틱이라는 어떤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사람 사는 얘기로 풀어낸 거 안에 로맨스가 어떤 요소로 들어가 있으면 괜찮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틀에서의 서로의 관계를 그린 건 좋다. 그럼 원피스는 어떻게 보셨어요? 놀랍게도 원피스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당신의 원피스는? 저 그 여정을 별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네. 슬램덩크도 안 봐, 원피스도 안 봐. 이런 사람이 여기서 이걸 하고 있다. 대신 다른 것들을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려왔지. 네. 그래서 저도 로맨스 장르를 즐겨보느냐 하면 즐겨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때 당신이 좋아하는 장르는 로맨스로군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왜 좋은지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게 구현되는 과정이 재밌냐 하면은 잘 모르겠어. 세민님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정우님은 어떠셨어요? 로맨스라는 장르에 대해서. 저는 로맨스라는 장르를 좋아합니다. 그 몽글몽글한 감정을 이끌어내는 게 진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흔하고 널리니 그 몽글몽글한 감정을 너무 잘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댓글 같은 거 보면 작가님 너무 몽글몽글해요 라는 그 말이 계속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게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로맨스들은 중간에 하찮은 반면에 그 이야기를 계속 잘 이끌어내느냐 안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계속 관람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세미님은 그래서 이 흔하고 널리는 보실 때 네. 어떤 지점이 이 로맨스라는 걸 벗어나서 이 작품을 보게 만들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첫눈에 반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첫눈에 보고 반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딱 보고 반할 수 있느냐. 당신은 근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음악만 듣고 반했잖아요. 첫 귀에 반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끌리는지 아니면 호감을 왜 이렇게까지 느끼는지를 뭔가 좀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묘사해주는 작품들이 이게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독자라고 상정할게요. 이 양반들에게는 그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일 수 있는데 여기 모인 3명한테는 그걸 설명해줄 필요가 있는. 저는 첫눈에서 반은 제일 개연성 없어 보여요. 근데 그건 있지 않아요? 뭐요? 첫눈에 봤을 때 이 사람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걸? 그러니까 그러면 그림을 진짜 기깔나게 잘 그려서 저한테까지 그 외모로 반하게 하는 그게 전달이 되던가. 설득하든가. 네. 어렵네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돌아와서 근데 저는 흔하게 놀린 되게 좋았거든요. 심지어 보면서 울었거든요. 이거 예상이네요. 두 분 안 울었어요? 울진 않았어요. 눈물 난 적 없어요? 콧날이 시큰해지는 감각은 있었지만 이걸 보고 안 울어? 울진 않았어요. 와우. 아무튼 저는 뭔가 현희 씨 입장에서 아람 씨는 굉장히 자기한테 직진해서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당황스러운데 거기에 뭔가 살짝 마음이 동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도 약간 그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 마음도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저는 사실 아람 씨처럼 할 수 있다고는 전혀 말을 못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뭔가 그 일방적으로 퍼주는 사랑하는 거를 전 도저히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람 씨가 전하는 진심이 그게 되게 저한테까지 되게 전달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람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나랑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현희 씨한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행동들 거기에 담는 아람 씨의 진심은 그쵸. 굉장히 잘 전달됐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소통한다고 할 때 음성 언어 말고도 굉장히 많은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런 걸 되게 잘 써요. 맞아요. 언어들의 총합, 그 소통의 총합으로서의 언어라고 할 때 만화는 사실 음성 언어가 제외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음성 언어를 제외하고라도 텍스트랑 그리고 표정이랑 몸짓, 제스처 이런 것들을 진짜 잘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이 진심이라는 게 진짜 사람이 진심으로 행동할 때 나오는 제스처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느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저 지금 재민님 말씀 들으면서 바로 떠오른 장면이 있었는데 한 13화에서 14화쯤에서 이렇게 아람 씨가 현희 씨를 이렇게 말없이 잡아당겨서 이렇게 그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맞닿고 있는데 되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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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렇게 심장 박동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로 하지 않고 아람 씨가 그 생각 말풍선으로만 들어줘, 알아줘,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데 현희 씨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전 남자친구랑 되게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장면이 회상으로 나오고 우리는 어쩔 때는 이렇게 목청 터져라 소리를 질러도 서로 전혀 닿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좋아한다는 마음이 이렇게 조용하게 전달할 수 있다니 그리고 그것은 현희의 취향에 나름대로 맞는 방식이었다. 이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들을 일이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정우님 심장 소리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이거 너무 완전히 내밀한 행위라는 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 행위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서 보여줄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 지점에서 정말 표현을 잘하시는 작가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 점에서 완전판에 나오는 그 회차들도 네. 사실 그 요즘 19금 작품들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 많잖아요. 근데 이 작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손끝 묘사나 뭐 발이라던가 약간 얼굴 홍조라던가 약간 이런 것만으로도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장인이다.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우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그 언급하셨던 거 있잖아요. 마음을 표현할 때 표정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씩 되게 잘 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람 씨도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상대방이 놀라지 않게 하려고 천천히 다가가는 모습들. 맞아요. 그리고 현희 씨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진심을 아니까 그걸 더욱더 이제 소중하게 다뤄주려고 하는 모습들. 그걸 너무 잘 깔아놨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위험할 때 있잖아요. 어른들이 본능적으로 위험한 데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행동들 있죠. 맞아요. 그때의 제스처랑 정우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뛰어갈 때 제가 막으려고 할 때의 제스처는 다르거든요. 이 느낌을 되게 잘 살렸어. 아, 그니까요.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바이브라 그러죠. 그 바이브를 너무너무 잘 살리고 계신 거예요. 그 둘 관계에서 표현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 진짜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아, 그 진짜 그 느낌이 심한가? 그러니까요. 둘은 사랑을 했다. 그래서 제목은 흔하고 널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해요. 이 얘기는 그냥 흔하고 널린 그런 얘기다 라고 하면서 이 로고 흔하고 널린으로 딱 바뀌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또 뻔한 사랑 얘기 하시겠구만. 그렇지. 유사일의 사랑 얘기는 유구하지 껄껄껄 이러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올 때는 그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어. 약간 이렇게. 맞죠. 그렇게 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흔하고 널린 이야기일까? 저도. 흔한가? 이런 사랑이 흔해? 그리고 심지어 이거 한 계절 동안의 이야기예요. 아, 그치. 겨울의 이야기죠. 네, 한 겨울 동안의 이야기예요. 이런 사랑이 흔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작가님한테 반문하겠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아니 누구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싸워 사람들이 전쟁을 왜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Love and peace.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생각도 좀 궁금했어요. 이번에는 정호님부터 한번 여쭤볼까 해요. 어떠셨어요? 그 제목에 대해서. 흔하고 널린이라는. 계속 이야기 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 작품이 흔하고 널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로맨스가 애틋하게 느껴진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 완전 동감하거든요. 근데 왜 이 제목을 흔하고 널린이라고 지었는지 알 것 같아요. 어째서죠? 이 두 사람한텐 이게 전부인 거야. 아.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콩깍지 기간. 한 3년 살아보고 한 5년째 들어가 봐야 그렇게 느끼는 게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되게 정우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 흔하고 널린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로맨스를 볼 때 내 얘기가 그대로 써 있으면 고소해야지. 그거죠. 그 5번째 벽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지. 만화 속에 만화. 내가 사실은 이름이 김정현인가 이러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들한테는 흔하고 널린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흔한 사랑 얘기라고 느낄 테니까. 그리고 이게 GL이기 때문에 붙인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GL보다는 저는 퀴어 서사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퀴어 서사라면 이게 흔하고 널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떤 마음이 담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주셨나요? 사실 좀 흔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분들이 이제 그 파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정연이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뭐 남자친구가 사귀었다. 뭐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 가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 둘이 사랑을 하고 엮이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가 이제 흔하지 않은 이야기로 넘어가니까는 그 갑자기 전환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지 아, 이 작품은 결국 판타지구나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판타지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거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하고 널린 삶을 살았던 뒤에 이렇게 긴 문장이 붙어 있는 거지. 흔하고 널린 삶을 살았지만 서로를 만나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근데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되게 계속 죽은 눈을 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서로 그냥 저 사람 오늘도 출근하는구만. 너는 A사 나는 T사 빠이 하고서 사라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특별하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로맨스의 어떤 플롯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근데 이 플롯을 가지고 와서 여기 girls meets girls. 네, 그걸 만들어내니까 약간 더 애틋하고 특별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님은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방송은 아니고 저쪽에 약간 BL 열심히 보시는 길티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죄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분 죄악과 쾌락. 그 BL 방송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요즘 한국 BL 웹툰들은 현실과 굉장히 분리돼서 약간 코드화된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과 완전히 분리돼서 그 BL 장르만의 법칙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가랑 독자랑 완전히 동의를 해서 자, 여기는 BL이라는 가상세계입니다. 여기는 현실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오케이?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여기서는 입시 타격기만 가능합니다. 라고 합의를 해놓은 거야. 그쵸. 여기서 그래플링 안 됩니다. 라고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지 반대인가? 그래플링만 됩니다. 라고 그라운드 기술만 됩니다. 라고 합의를 해놓은 거죠. 근데 입시 타격을 하면 불법인 거지. 그런 식의 룰이 정해져 있고 이 룰을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우리는 이 코드에 맞춰서 이 인물들을 세팅해놓고 갈 거야. 라는 약속이 있는 어떤 일종의 코드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BL 대부분 주류라면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요즘엔 GL도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쵸? 코드화된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상업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되게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저 방금도 어제도 그 흔하고 널린을 보면서 시리즈에 띄워줬던 GL 작품이 뭐였냐면은 첫 만남의 동거? 막 이런 약간 그런 카피 문구를 쓰는 그런 작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첫눈에 만난 사람하고 뭐 동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세계, 이런 코드화된 세계에서는 둘이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둘이 19금 작품이라면은 둘이 만나서 더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게 용인되는 세계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흔하고 널리는 굉장히 현실의 것들을 그럴듯하게 우리한테 납득가게 그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을 법하다. 있을 법하다. 둘 그러니까 특히 로맨스에서 한쪽이 굉장히 돈 많고 잘생기고 몸 좋고 뭔가 그 현실에서 갖추기 힘든 조건들 이렇게 모두 다 갖춘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둘이 꽤 비슷하게 비슷한 관계로 동등하게. 그렇죠. 이 작품에서 그 아까 말했던 지금 현재 유행이라고 할까요? 하고 있는 것들에서 찾을 수 있는 요소는 직진성밖에 없어요. 나밖에 모르고 미친 듯이 돌진해오는 그 사람. 근데 그것도 이 아람 씨가 하는 직진은 또 그런 다르죠. 장르에서 하는 직진과는 또 달라요. 네. 그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피지컬의 차이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뭔가 그걸 감안해도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표현될 때 예를 들어서 키 193에 120kg인데 체지방률 2%인 이런 남자가 돌진해 오는 것과 와. 아람 씨가 돌진해 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코드화된 장르에서의 직진과 이 아람 씨가 보여주는 직진은 조금 다르지 않나.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세미님이 하신 말씀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흉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돌진해 오는 건, 그러니까 그 막 집착 관공이 약간 그 집착하는 느낌. 폭주기관차가 물리성을 가지고 달려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죽을 것 같은 거지. 하지만 얘는 타라고 나한테 빵빵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라 위험해 보이지만 매력적이야라면, 이 아람 씨의 직진은 플러팅이에요. 무한 플러팅. 이래도 안 넘어와? 이래도 안 넘어와? 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인은 몰라야 돼. 이게 핵심이잖아. 이 아람 씨는 티나나? 이렇게 하면 얘가 아나? 알려나? 이 조마조마함이 있는 건데, 그 흉부장의 돌진은 모르겠어? 아람 씨도 완전 티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람 씨가 느끼는 감정 말이에요. 네. 아람 아람 씨는 씨가- 알라고, 야, 나 너한테 관심 있어. 그건 후반부제, 초반에. 극초반에. 그래서 아무튼 그 둘의 플러팅이 다르다. 한쪽은 플러팅이라기보다는
위협이지. 아, 그쵸. 위협이죠, 그거는. 위협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출렁다리 효과 있잖아요. 그 유혹한다기보다 아람 씨는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너도 나한테 관심 가져줄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아람 씨의 플러팅은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호의인지가 구분이 처음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이게 있는데 그 흉부장들의 플러팅은 나 너랑 오늘 잘 거야 알았어? 이거에 가깝다고. 아. 동의하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상한 말이다. 범죄자가 나인 거야.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그 현실에 없는 판타지기 때문에 매력을 가진다면 아람 씨는 현실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되게 이 작품이 GL이라고 붙어 있지만 그래서 좀 더 퀴어물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현실에 있는 서사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재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유사일에 아예 없었을까? 한 번도 없었을까? 그건 전혀 아니죠. 근데 그건 없었을 거거든. 흉부장이 193짜리 흉부장이 체지방률 2%의 흉부장이 돈 뛰어오면서 내 메르세데스 타세요라고 말하는 그건 없었을 거거든. 아, 그쵸. 이건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꾸 상상이 돼버려. 그래서 GL 전반의 이야기라기보다 이 작품이 가지는 특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매력, 현실적인이 약간 녹아 있음으로 해서 이야기가 더 매력적으로 발산되는 그 느낌. 그게 되게 저는 좋았다. 그래서 로맨스 장르의 어떤 법칙이라고 할까요? 아까 방금 말한 흉부장으로 대표되는 현실에서는 없을 것 같은 사랑. 그 할리퀸 로맨스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출판사거든요. 할리퀸이라는 출판사가 네. 있어요. 이 출판사에서 찍어내는 양산형 로맨스를 말해요. 여기에 주된 어떤 그 코드들이 있는데 뭐냐면 운전을 하거나 오토바이가 됐든 말이 됐든 말인 것. 농기구가 됐든 진짜로 트랙터가 됐든 뭐가 됐든 운전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거칠게 운전하고 몰고 있는 와중에 저 말고요. 이 주인공 남주인공의 탄탄한 허벅지가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불감증이 있던 여성이 달아올라야 합니다. 이거 약간 그 미국 약간 대강공 약간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할리퀸이에요. 그 로맨스의 구현 그 판타지의 구현이 할리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거나 자유로운 상태여야 합니다. 농장 주거나 이미 산물이 나와 내 땅에서 먹고 살 걱정은 없어. 그러니까 그래야 매력이 있으니까. 네. 그걸 한국식으로 옮겨놓으면 흉부장이 되는 거예요. 와이셔츠를 찍고 터질 것 같은 흉부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굉장히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이 조건이라면 이런 류의 이 흔한 원린 같은 이런 류의 작품들에서는 현실과 비슷한 것이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그게 어떤 그 코드화된 거에서 벗어난 작품들의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갈등까지 현실에 되게 가깝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이 작품이 총 46화잖아요. 네. 한 19화에서 1부가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2부인데 네. 1부까지는 이제 아람 씨랑 현희 씨가 만나서 서로 가까워지고 이제 19화가 마지막에 고백해서 서로 자 우리 사귀자 이렇게 되는 과정이고 이제 2부는 사귀고 나서 벌어지는 갈등을 그리는데 보통 로맨스물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약간 쟤 이제 나한테 식었나? 나한테 마음이 없나? 아무튼 그 서로 사랑한다고 여겨진 두 커플 사이의 갈등을 많이 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 둘은 서로 쌍방이 확고해요. 둘은 서로 이미 관심 있고 아주 꽁냥꽁냥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겠지 3개월 안쪽이니까. 근데 갈등 요소가 외부에서 온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아람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이어져 있는 이야기죠. 가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희 씨 같은 경우는 과거의 문제를 본인이 그냥 계속 회피해가는 모습.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그거를 느꼈을 때 회피일까요? 회피나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는 낙관적이라는 말이 그때 아니죠. 배운 게 삶의 방식으로 체득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학습된 무기력에 가깝죠. 단념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내가 살아왔던 궤적을 봤을 때 가족들이 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받아들여야 해가 학습된 거지. 그쵸. 그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2부의 주된 얘기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이걸 볼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 그래도 볼 이유는 있어요. 아, 네네네. 하지만 더욱더 재밌게 보려면 인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많이 반감됩니다. 아, 예. 이게 진짜 현실적인 문제인 게 이 지금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맞아요. 그것 그쵸? 때문에 오히려 이제 흔하고 널린 이야기로 또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퀴어 서사와 절묘하게 결합한 것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몇 번 나오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되게 기분 나쁘게 그 묘사들이 나와요. 이 사람이랑 헤어져가 아니야. 사귀는 걸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둘은 서로 굉장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야 너네 그거 사랑 아니야? 너네 그거 라고 사귀는 거 말하는 아니야? 사람들이 있어. 정신 차려. 너희 이제 어른이야.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아 뭐 개소리 우린 사랑하고 있거든 하다가 야 너 사랑 아니야 두 번 들니까 세 번 들니까 진짜 내가 약간 이렇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아람 씨 멘탈이 약한 것 같은데 실제로도 약하고요. 아람 씨는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그 한국적인 거 있죠. 아, 그니까. 그 한국적임이 참을 수 없음. 아, 그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너도 이제 다 컸는데 건실한 남자 찾아서 결혼해야지. 너 지금 그거 지금 사랑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네가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냐? 여태까지 이룬 것이 뭐가 있느냐? 너 집 보증금도 누가 해줬어? 너 지금 나가가지고 살면은 네 직장은 누가 해줬어? 너 다 죽어가는 거 밥 굶어 죽는 거 그거 살려줬더니 너 임마! 라고 말하는 언니가 나오죠? 그렇죠. 엄마가 불쌍하다. 정신 좀 차려라. 하는 언니가 등장하죠. 전 여기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언니 맞나? 엄마 맞나? 근데 그럴 법해. 이 가정사가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법해.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뭐랄까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참을 수 없이 이거 KF2이라고 말하는 그 감성이 나를 이 현실에 다시 발붙이게 만들어.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보고서 그래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하다가 자꾸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어. 이 작가님이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니까요. 이게 심하잖아요? 그럼 떠나게 되거든요.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떠날 정도로 하진 않았어요. 얘네 둘이 이겨낼 것 같다는 시그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현실에 딱 잘 붙이고 있어? 확인한 다음에 문 딱 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갑니다. 작가님이. 뚜벅뚜벅 가. 그러면 나는 다시 아까 그 시그널을 봤으니까 이제 다시 얘네들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하면 작가님 발소리가 커져. 또각 다가와서 발 붙이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무서워 그게. 그래서 K 가스라이팅 정말 K 가스라이팅. 대단하다. 표현 솜씨가 대단하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래 부모님도 이유가 있지. 근데 이게 약간 촌스럽고 쉬운 방식은 그걸 그 본인한테 그걸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직접 하는 어른들이 따로 있고 그 다른 뭔가 체면과 위신과 사회적 입장과 모든 걸 고려해서 그 어른들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언니가 가스라이팅을 해요. 이게 굉장히 혼내 매운맛이야. 그걸 그러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증폭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저 사람들이 하면은 개소리 하네 왈왈하고 넘길 수 있는데 이걸 이런 입장을 가진 언니가 하니까 아까 그 녹음하기 전에 재민님은 언니 입장이 굉장히 언니 입장이 이해가 돼요. 이게 작품을 읽으면서 나를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 언니 입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람 씨 입장이. 네, 희람 씨의 입장이 100% 이해가 돼. 그래요? 네. 희람 씨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알겠고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입장이 이해가 되는 내가 되게 짜증나면서 동시에 이 두 사람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세 가지가 공존해요. 그게 있어요. 진짜 그게 있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마음이. 전 계속 아람 씨 파였는데.
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 아, 그래서 더 히람 씨가 되게 불쌍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가운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히람 씨야. 네, 히람 씨한테 그 감정이입을 했던 이유가 히람 씨가 동생한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본인은 더한 학대를 당했을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렇죠. 근데 아람이는 도망가겠다잖아. 저도 형이잖아요. 형 입장에서 존나 열받거든 그러면. 아, 약간 찌람 씨 입장에 이해가 갔던 장면 중 하나 있었는데 너가 그렇게 도망가면 뒤처리는 다 내가 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거. 뒤처리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동생이 그러셨구나. 같이 혼나고 있는데 저 새끼가 그랬어요 하고 도망가.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맞아야 돼. 때리진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말로 맞아야 돼. 그렇죠. 그렇다고 첫째 언니는 또 미국 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참. 그리고 그 첫째 언니는 되게 거리 둬서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의 네. 포지션. 그러니까 참다 못한 히람 씨가 뭔가 하나 언니한테 제안을 하고 언니가 받아들이고 아람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람 씨를 뒤흔들어 놓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왜냐면 그건 저는 인신매매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야 말은 T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이건 분명히 히람 씨에 대한 심리 묘사도 굉장히 탁월했다. 저는 히람 씨에 대한 묘사가 안 나오거든요, 거의. 네. 히람 씨 혼자서 독백하고 하는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100% 이해할 수 있어. 왜? 나는 한국에서 누나와 형과 동생을 둔 셋째로 컸기 때문에. 동생도 있고 위에도 있으니. 어떤 입장인지 100% 알아. 그래서 히람 씨가 이해가 됐다. 하지만 히람 씨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죠. 제가 그렇다고 동생을 찾아가서 지금이라도 주워 패면 저는 이건됩니다. 폭력으로.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진한 한국의 향. 또 그렇게 완전 또 K 향이 풀풀 나냐고 하면 또 아니긴 한데. 이게 있어요. 작품에 엄냐함이 있어. 근데 그게 작가님이 의도해서 넣어놓은 거야. 그쵸. 이게 중요해요. 내 무의식에서 발현되어서 풍기고 있는 K의 향이 아니고 작가님이 의도해서 우리 사회는 이런 모습이죠. 라고 보여주려고 넣어놓은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되게 빛나는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작품을 만들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 고민에 우리가 일조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해서. 이렇게 승화를 하시네. 그래서 인물들의 매력이 저는 이제 히람 씨를 얘기를 했지만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 플러팅했던 아람 씨의 매력 한번 자랑 좀 해주시죠. 전 이 아람 씨의 플러팅을 보면서 진짜 감탄했거든요. 전 그러니까 로맨스 장르를 뻔하거나 오글거리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그런 과하거나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어떤 제스처나 당신의 눈동자의 검색. 약간 이런 것들. 근데 되게 이 작품에서 아람 씨가 직진하면서 던지는 말이나 행동들이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나는 너한테 호감이 있다는 시그널을 이렇게 착착 보내지? 저는 그걸 보면서 호르몬에 눈이 돌아가서 배는 게 없구만 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 나름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초반에 그런 말 하잖아요. 현이가 저 사람은 호랑이가 아닐까? 생각하면 등장한다. 딱 그것도 본인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간에 나오죠.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연인 것처럼 가정에서. 보이지만 사실은 노력한 거였어. 그쵸. 근데 거기서 무슨 갈비탕인가? 크림 설렁탕. 크림. 설렁탕 아니었어. 되게 매콤한 거야. 해장국. 해장국. 크림 해장국. 맞아. 그게 계속 눈을 밟히는 거야. 이런 소소한 개그도 있고요. 그게 어쩌면 자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을 거기서 그게 보인다고? 한 7층쯤 됐거든요. 7, 8층에서 크림 해장국으로 들어가는 현희 씨를 한 번에 알아보고. 그쵸. 근데 사랑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설득력이죠.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알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에 딱 눈에 띕니다. 그거 있죠. 네, 그게 있습니다. 그걸 느껴본 사람들은 알 수 있지. 그렇죠. 그 장치가 이런 류의 어떤 맞물려서 현희 씨를 향한 아람 씨의 무한한 플러팅의
맞물려서 굉장한 설득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 미치면 그럴 수 있지. 사랑에 미치면 그럴 수 있지. 라는 걸로 다 용서가 돼. 아람 씨의 모든 행동이 그렇지. 사람이 사랑에 미치면 그럴 수 있지. 그걸로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피지컬의 차이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위협이 되느냐 아니면 귀여우냐 이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같은 행동이어도 덩치 큰 사람이 그러면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장면 중에 아람 씨가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게 너무 귀여운데 만약에 재민님이 말한 것처럼 남성 덩치 큰 사람이 톡톡톡 치면 아, 이거 그냥 그 아람 씨와 현희 씨와의 관계만 역전되어도 되게 무서울 수 있어요. 그 현희 씨가 느끼잖아요. 그 영화관에서 어깨가 낮다. 그런 류의 어떤 그 피지컬 차이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건 설정을 되게 잘하신 것 같다. 현희 씨가 포수 그리고 투수는 아람 씨로 놓은 게 굉장히 적절한 선택이었다. 약간 그 뽀짝거리는 느낌이 있죠. 저기서 뭔가 열심히 애쓰는 게 귀엽게 보일 수 있는 그쵸. 그런 장치들. 그리고 그런 걸 풀어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연출이기도 하잖아요. 전 연출도 굉장히 이 작가님이 고단수다라고 느꼈던 게 대사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대사 많아요. 근데 잘 읽혀요. 이 작가님이 이 대사의 말맛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배치부터 시작해서 요 작은 좁은 공간, 좌우로 좁은 공간 안에서 최적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데뷔작일까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포배 작가님 사실대로 말하세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긴 수많은 하네. 그 데뷔 시도작들이 있었고 아니, 저는- 이게 메이저 그게 저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필명을 쓸 때가 되었다. 오. 이제는 포배라는 필명을 쓸 때가 되었어. 그리고 DM을 보낼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 수많은 에, 그게 있었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럴 정도로 능수능란하다. 연출이 그 중간에 현희 씨가 거의 눈 돌아가가지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있죠. 거기 연출 꼭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진짜 미쳤습니다. 백미입니다, 진짜. 저 그 연출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김승아 씨? 네. 승아 씨가 계속 뭔가 너는 현이랑 되게 어려워 막 이러면서 약간 그 이쪽도 되게 언니처럼 은근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잖아요 아람 씨한테. 제가 볼 때 네. 그 아람 씨 언니랑 뭔가 있다. 그러니까 둘이 뭔가 있고 작정하고 약간 이 아람 씨에 대해서 뭔가 견제 아닌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우이 행동. 아무튼 그 승아 씨가 아람 씨한테 화장실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담배 피우면서 있어요. 얘기하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현희 씨가 그 화장실 안에서 그걸 듣고 있었던 게 나중에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사실은 현희 씨가 안에서 듣고 있었답니다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그 현희 씨가 그 문틈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서 근데 그걸 들으면서 씨발 뭐라는 거야 이렇게 개빡친 표정으로 나온 이렇게 얼굴 쫙 클로즈업 되는 컷이 있거든요. 그런 연출들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그 연출을 받쳐줄 수 있는 대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람 씨의 명대사들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람 씨의 플러팅이 능수능란한데 되게 과하지 않고 이거 뭔가 현실에 있을 법하다는 자연스러움이 있는 대사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람 씨 좀 치는데 하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아예 생판 모르는 관계인데 일단 밥부터 먹죠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일단 물어보고 그래서 저 별거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연애나 데이트나 애인 같은 건 관심 없어요? 이렇게 1차로 떠보고 같은 말이야. 그래서 너 혹시 애인 없어? 그리고 나랑은 뭔가 그런 관계를 할 생각이 없니라는 걸 약간 의문 이렇게 슬며시 떠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진 씨가 뭔가 대답하니까 거기서 그럼 아람 씨는 어때요? 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냥 힘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야지 라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도 너랑 밥 먹고 있는 지금도 거의 그러니까 이게 폭주 기관차야. 근데 저는 이게 직접 말하진 않지만
나 너한테 꽤 관심 있어라는 걸 되게 은근히 잘 드러낸다고 생각했어요. 은근히요? 은근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잖아요. 은근히가 뭔지 돌려서. 몰라요.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하기 그러니까 위한 이게 포인트지.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지금도요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렇게 말하진 않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약간 내가 이게 말에 뼈가 있게 안 있게 약간 이런 약간 알아맞혀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뼈를 탕탕거리면서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굉장하다. 아, 저는 그 대사가 나 안 보고 싶나요? 아 이거 미쳤어. 나랑도 소개팅 해줘요. 이거 진짜 미친. 이거 진짜. 이거는 선언이에요. 넌 내 거잖아. 어디가? 어. 나는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나 너 좋아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 표현 방식에 감탄했어요. 굉장히 문학적이다. 그니까요. 이거를 그냥 소설로 써도 이거 미쳤는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렇게 해도 이뻤을 것 같네요. 이게 약간 그 둘이 첫 키스한 다음인가? 그 다음에 후회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꼭 직접 읽어보십시오. 미쳤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현희 씨의 입장, 현희 씨가 주인공으로 나레이션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현희 씨의 목소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람 씨의 비중이 저희가 말한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현희 씨의 입장에서 아람 씨를 보게 되는 이 구도로 작품이 돼 있죠. 근데 저는 보면서 아람 씨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뭔가 좋아서 만나는 연애에서도 서로 누가 감정적 막 갑이니 을이니 막 이런 걸 따지면서 뭔가 내가 마음을 더 내보이면은 약간 지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더 조금이라도 안지려고 자기 마음 속내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하고. 근데 아람 씨는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직진하는 사람이다. 좋아하니까. 재지 않는 게 되게 엄청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을 던지는데 그 공이 나야. 내가 날아가고 있어. 날 받아. 그러니까 네가 안 받고 배결하고 말하고 너는 포수잖아 이러면서 날아오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대단했던 건 아람 씨도 사실은 무서워요. 그죠.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직진한 나는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는 사실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좋아할까? 이게 사실 로맨스의 가장 기초적인 긴장을 만들어내는 그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아람 씨는 무섭지만 그래도 직진한다. 좋아하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멋있죠. 그게 요즘에 이 작품이 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바라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흔히 보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바라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고. 되게 찔리네요, 갑자기. 왜요? 못하는 사람이라.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계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진짜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그걸 잘 표현해서 그 30살 먹고 그러기 쉽지 않거든. 진짜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던 20살은 진짜 약간 옛날에는 20살 때야 내나 그런 순수한 사랑을 하는 거고 막 나이 들면 그런 거 못한다는 말이 20살 때는 그 생각 안 한다? 16, 17이나 하는 거지. 16, 17은 중학생 때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린 그 영원히 거기에 닿을 수 없어. 근데 아람 씨는 다 버린 거야, 거기에. 그게 정말 대단한 지점이었다. 그걸 그리고 작가님이 너무 잘 표현해 주셨어. 맞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마치 본 것처럼. 맞아.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작품에서 각자 꼽는 명대사들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명대사요? 저는 18화에 나오는 지점인데 아람 씨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현희 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 너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적절한 순간에 적절하게 라고 말을 해요. 이 상황을 보고 이 대사를 같이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시그널도 없거든요. 이 텍스트에는. 근데 사랑이 듬뿍 묻어 있어. 좋아 죽겠다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만화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사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살리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작가님이 후기에서 그러니까 아람 씨랑 현희 씨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서로를 직접 구원하지 않는 관계로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 과거와 현재에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서로 직접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희 씨는 아람 씨의 가족 문제를 직접 해결하러 뛰어들지 않고 아람 씨는 아직 현희 씨의 과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죠. 근데 그 같이 있는, 그러니까 서로 그런 힘든 일이 있고 나서 같이 있으면은 나는 그냥 너가 지금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돼. 약간 이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좋아한다는 거는 뭔가 그냥 곁에만 있어도 힘이 나는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6화의 이 대사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희 씨가 그 아람 씨한테 그러니까 저는 아람 씨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한테 저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람 씨가 의지는 현희 씨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멋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멋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곳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의도한다고 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너가 있는 것 그 자체로 나는 너에게서 힘을 얻어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랑의 본질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린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다는 것도 사실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멋대로 감정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이래서 너가 좋은 것 같아. 너는 그 있는 것만으로 나에게 힘이 돼. 라는 게 각성하잖아요. 나도 사실은 너한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그래서 거리를 가깝게 느끼잖아요. 각성. 그렇죠. 그게 각성 좋았다. 정현이. 쌍방이니까. 각성 정현이의 그 사자후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점이야. 명장면이에요, 진짜. 진짜 명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어서 더 빛나는 점이 뭐가 있냐면 그림입니다. 그림. 이 작품이 감정적으로 되게 깊게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제가 과몰입한 것만 봐서 아시겠죠? 저는 원래 과몰입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 과몰입을 깊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 작품이 그 끄집어내는 어떤 그 표면적인 요소들 전달하는 마지막 요소가 뭐냐면 그림이잖아요. 네. 감정적으로 깊게 들어가는데 시각 정보까지 되게 화려하고 많으면 힘들어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은 되게 톤을 조절 잘했어요. 그 톤이 되게 좋았다.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흑백으로 진행되고 컬러는 약간 그 화의 약간 표지 그림, 약간 그 잡지 표지 일러스트 같은 느낌의 이렇게 그 화 회차 나오는 부분만 컬러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여기는 강조를 해야겠다 싶은 이런 컷에만 이렇게 컬러를 쓰거든요. 마지막 화였나 마지막 화 전이었나? 그 현희 씨 우는 장면. 각성 정연이 나온 이후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근데 그 흑백이 사실 진짜 대비를 완전 세게 주면은 흑과 백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는 완전 흑이나 완전 백은 거의 나오지 않고 거의 약간 그 회색 톤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되게 약간 저는 약간 디지털 수채화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 이렇게 브러쉬 중에서 이렇게 겹치면은 그 붓자국이 남는 디지털 브러쉬들이 있어요. 있죠. 약간 그런 브러쉬로 그린 작품이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먹으로 그린 그림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농담으로 명암을 조절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약간 차가운 느낌의 회색이 있고 따뜻한 느낌의 회색이 있는데 그쵸. 이 작품의 전체적인 톤은 따뜻한 느낌의 회색이에요. 되게 이것도 신경 진짜 많이 썼겠다. 선이랑 이런 것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화가 되게 섬세하고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깔리는 컬러는 되게 뭉글뭉글하게 칠하고 거기에 약간 얇은 선화로 이렇게 세밀하게 올리는 방식의 작화죠.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이 작가님이 굉장히 많은 지점을 신경 쓰면서 만들었구나. 서사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방식, 그걸 전달하는 그림까지 여러 지점들을 가장 효과적인 지점들을 연구해서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합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결합돼 있다. 그렇죠. 이런 그림체가 저 이 작품에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톤이랑 작품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톤이랑도 잘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출판 만화였다면
조금 더 채웠어야 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웹툰이기 때문에 웹툰은 빛을 내는 매체니까 빛도 정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했던 연출이 아닐까? 그림이 아닐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위에 네. 비춰지는. 네. 이 자체가 빛을 때문에. 발산하는 거다 보니까 이 빛도 정보고 이 빛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 정보까지 포함하면 밀도가 낮아지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작가님이 더 약간 비어 보이게 실제로 보면 다 레이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레이어들 들어가 있는데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신경 써서 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민님은 제약이 낳는 미의 양식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시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 네네네. 이게 뭔 말인지 저는 그거- 지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국문과 전공생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시조에 규칙 있는 거 아시죠? 시조에 규칙 있어요? 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얼이 났다. 막 7호조 막 사례, 이런 거. 살얼이. 아, 그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 막 글자 수를 맞춰야 된다든지 막 끝에 운을 맞춘다든지. 오타쿠 공대생 특 시조에 있는 건 모르는데 하이쿠는 안다. 아니, 하이쿠도 잘 모릅니다. 이 718야.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시대에는 약간 그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 코믹스에서도 검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가능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검열 코믹스 코드라는 완전 빡센 검열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출판사들에서 정한 코드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뭐였냐면 뭐 피가 나오면 안 되고 뭐 사람의 신체가 절단되면 안 되고 나체가 나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판타스틱 4입니다. 그 사람이 불꽃이 되어서 날아다니고 그쵸. 그다음에 맞으면 바위가 튀고 아. 다 벗었는데 투명 인간이야. 아. 네.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판타스틱 4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약이 있을 때 창의력은 더 발휘된다. 우리가 왜 야자 시간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겠느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정말 이 작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절제했는데 더 아름다운. 그러니까 저는 웹툰이 아무래도 풀 컬러를 주간 마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작가님들이 뭔가 본인이 그릴 수 있는 퀄리티의 최대치는 100이라고 치면은 이걸 일정하게 꾸준히 하려면은 한 몇 정도로 할까요? 60에서 70? 그 정도로 아무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는 깎아서 약간 덜어내고 그걸 쭉 이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옛날에는 뭔가 웹툰은 그 출판 만화에서 볼 수 있는 그 약간 그 빡빡 채우는 그 세밀한 것들 뭔가 못 보는 게 아쉽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화풍은 웹툰이라서 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리카오로 신부 이야기 스마트폰 보면 못 봐요. 그쵸. 그거는 못 보죠. 못 봐요. 그냥 칠해놓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많아 하고 확대해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매체마다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웹툰의 특성을 잘 이용하고 영리하게 이용한 작품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세민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웹툰이라서 탄생하게 된 뭔가 웹툰에서만 볼 수 있는 화풍과 미적 감각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서사랑 너무 잘 어우러졌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데뷔작이라니 믿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니까 자랑스럽게 DM을 보내서 자출을 했지. 자, 내 작품을 봐라. 쩔었거든요. 찢었거든요. 이거 보실? 이거를 리뷰를 안 했어? 이 정도는 해야. 너희들의 수준에 실망했다. 그렇죠. 지금까지 포베 작가님의 흔하고 널린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전혀 흔하고 널리지 않은 흔하고 귀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려주시고 저희한테 읽으라고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포베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한번 연락 주시고 놀러 오세요. 와. 네, 놀러 오세요. DM 드리겠습니다. 이거 리뷰했거든요. 갑자기 부끄러운데요. 당신을 불러서 인터뷰 해버리고 말 것이다. 야. 이거 너무 저희한테도 귀한 일이니까 맞아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정우님? 저는 사실 웹툰으로 이제 지혜를 본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하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두 번밖에 안 봤다고? 그러니까 웹툰으로서 지혜를 본 게 이번이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제비님은요? 저는
녹음 방송 웹툰이 일단 너무 좋았고요. 녹음하는 내내 약간 꿈꾸고 있는 건가?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앙팡이랑 모양이랑 이빨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우리 거 듣고 나서 작가님 돼서 우리가 그분 인터뷰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술 먹을 때. 그래요? 네. 그게 한 8년 9년 전이거든요. 한창 막 목에 차 있을 때야. 와. 아무것도 모를 때. 평론가도 아니던 시절.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이 작품 딱 그 DM을 받고 나서. 그래서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작품 리뷰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경험을 누가 해보겠어요. 그쵸. 그죠? 이런 경험을 일단 하려면 11년 정도를 해야 돼. 진짜 꾸준히 하신 거죠.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다. 그래서 포베 작가님, 저희한테 댓글 달아줄 땐 배포베라는 닉네임으로 달아주셨었거든요. 그분이에요? 네. 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쭉 저희도 좋은 리뷰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좋은 작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뵙고 같이 식사라도 한번, 인터뷰는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저희 강제로 마이크 채우지 않을 테니까 네. 같이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면님은요? 저 지금 그 포배님이 배포배님이라는 걸 알고 지금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네. 저 그 재민님이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했을 때 저는 약간 이거 무조건 이 작품이 퀄리티를 떠나서 이 작품 한 번쯤은 리뷰를 해야 된다. 이게 약간 사람으로서의 도리다. 그런 생각을 강호의 했었거든요. 도리. 네, 강호의 도리다. 그러니까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약간 이런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점이 좋았네요라는, 뭐 사실 나쁘기만 한 작품은 없잖아요. 그죠? 그쵸.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의 뭔가 작품이 가진 장점을 찾아내는 걸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너무 찢었다. 그냥 이거를 이제 알게 된 나의 교양에 실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중대장의 입장이 되어서 중대장은 나에게 실망했다. 전투력 손실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신작이 되게 많다 보니까 맞아요. 모든 작품을 커버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작품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댓글에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거 혹시 님 작품이에요? 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본다고 보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놓치는 작품이 있을 수 그쵸. 있으니까. 저희 제 인스타 DM이나 네. 세미님 인스타 DM이나 정우님 인스타 잘 안 하시니까 네. DM을 보내주시면 네. 저희도 굉장히 즐겁고요. 추천이 들어왔어요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봤는데 재밌으면 리뷰를 하고 그 리뷰를 듣는 여러분도 즐겁고, 이렇게 선순환이 가능하니까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저희 생각을 해봅니다. 계정 웹투니스타 태그로 저는 제 계정 찾을 수 있을걸요? 그래요? 네, 저는 글을 이제 앞으로 열심히 쓰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말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네. 새벽에 갬성글 쓰셔가지고 거의 싸이월드인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베 작가님의 흔하고 널리는 리뷰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